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 혹은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추정량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추정량과 관련된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분포를 활용해서 신뢰 구간과 검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좀 해야 될 것이, 예, 그 S제곱이 시그마 제곱에 대한 이제 추정량이었는데요. S제곱과 관련된 분포가 n-1의 S제곱을 시그마 제곱 나눈 것이죠. 자, 이 녀석의 분포는 가이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였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정규 모집단이죠. 즉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생각을 하고 그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의 분산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분포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제곱의 신뢰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T분포나 아니면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계산을 했던 과정과 동일한데요. 그 표현에서 약간 좀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이 카이저 분포가 양수값만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자, 이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카이제곱이라고 두죠. 카이제곱 분포가 일단 신뢰 구간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카이제곱 분포에 따른 확률 변수와 관련된 적당한 범위를 생각해서, 즉 카이제곱 이 확률 변수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가 되느냐 하는 부등식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라면 이제 T분포나 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썼죠. T 2분의 알파, 그럼 여기 n-1이고요.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1인데 이 확률이 1-알파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T 대신에 X가 마이너스 뮤 를 S 루트 n분의 S로 나눠준 확률 변수 생각을 하면 T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등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제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카이제곱 확률 변수가 이제 양수값을 가질 텐데 확률이 1-알파가 되는 양쪽 끝점을 우리가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자, T분포나 정규분포에서는 그 분포 자체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어서 그 가운데 확률이 1-알파가 되는 값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찾았었는데요. 카이저 분포에서는 그런 대칭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값이 딱 하나는 아니지만, 즉 여기가 네, 여기하고 여기를 잡을 때 뭔가 대칭성을 가지면서 잡을 수는 있겠지만 확률 입장에서 대칭성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쪽 확률이 1-알파가 되면서 양쪽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점들을 우리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즉 이 값이 뭐가 되죠? 이 값이 파이 제곱 2분의 알파가 됩니다. 물론 자유부가 n-1일 거고요. 그리고 이쪽 값은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죠. 카이 제곱 알파라는 이 기호는 항상 상위 확률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호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위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이 기준값은 상위 확률이 1-2분의 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등식을 생각하고, 자, 이 카이-제곱 확률 변수로서 우리가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식으로부터 시그마 제곱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그러니까 카이 제곱 대신에 이 식을 집어넣어서 이 부등식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 n-1,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n-1의 s제곱이죠. 그리고 카이 제곱 2분의 알파 n-1. 이렇게 이 범위에 있을 확률이 1-알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위만 관점을 이제 시그마 제곱 입장에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등식을 시그마 제곱 입장에서 바꾸려다 보니까 첫 번째 이쪽 부등식을 먼저 생각한다면 양변에 시그마 제곱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이 값으로 나눗셈을 하게 되면 시그마 제곱이 뭐보다 작다라는 형태의 부등식이 얻어지겠습니다. 즉 파이 제곱 1-2분의 알파 됐죠? 그래서 이쪽 부등식을 시그마 제곱 입장에서 변형하면 이렇게 시그마 제곱이 뭐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다른 쪽 부등식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등식을 마찬가지로 시그마 제곱을 기준으로 한 부등식으로 변형을 하면 양변에 시그마 제곱을 곱하고 양변에 카이 제곱 2분의 알파로 나눗셈을 하게 되면 시그마 제곱이 뭐보다 크다가 얻어지겠죠? 네. 알파. 네. 그래서 이 부등식이 결국 이 부등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부등식이 되는데 이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이 1-알파가 되므로 시그마 제곱이 있을 법한 신뢰 구간으로서 신뢰도가 1-알파 혹은 퍼센트로 곱하기 1-알파 퍼센트인 신뢰 구간으로서 이 값과 이 값 사이를 우리가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유도하는 과정을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이렇게 식을 기억을 하기가 아주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 확률 변수를 활용한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보도록 하죠. 자, 시그마 제곱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은 이렇게 주어진다. 자, 분자는 n-1의 s제곱이 다시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이쪽이 2분의 알파, 이쪽이 1-2분의 알파 라는 것만 조금 구분을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가운데 있는 녀석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를 텐데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확률이 1-알파가 되는 범위 중에서 확률 입장에서 대칭적인 값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상위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값과 하위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값을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부등식을 시그마 제곱 입장에서 변형을 하게 되면 방금 제시한 신뢰 구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시그마 제곱에 대한 신뢰 구간이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일에 시그마에 대한 신뢰 구간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네, 양쪽 끝점을 제곱근을 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S제곱을 제곱근 택한 것이 표본의 표준 편차임을 S는 앞으로 빼내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루트 안에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카이 제곱 알파라는 이런 기호에서 이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카이 알파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을 제곱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제곱 자체가 하나의 그냥 기호니까 잘못 생각해서 이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네. 한번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0개의 볼트의 지름을 측정을 했더니 표본의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지름의 표준 편차가 S가 0.4였습니다. 이때 그 10개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관심이 있는 그런 모든 볼트를 생각해서 그런 볼트들의 지름으로 구성된 모집단을 생각했더니 그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는 어디쯤에 있을까? 90% 신뢰 구간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10만 떠올리면 되겠죠? 네. 시그마니까 루트를 택하면 S 루트 n-1이 있는데 10이니까 그거 되고요. 여기가 파이 제곱 2분의 알파가 왼쪽 끝 값에 있습니다. 네, 2분의 알파인데 여기서는 신뢰도가 90%니까 알파가 10% 여기가 0.05가 되겠네요. 네. 자유도가 9가 되죠? 이거하고 S 9 I 제곱. 자, 이번에는 1-2분의 알파니까 여기 0.95가 있으면 되겠죠? 하면 되겠습니다. 자, I 제곱 알파 값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죠 그거? R을 써서 계산하는 함수를 소개했으니까 그 함수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분모에 들어가는 카이 제곱 알파 값, 2분의 알파 값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계산을 해보면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값을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넣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그마 제곱에 대한 신뢰 구간을 먼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 곱하기 S제곱 S가 0.4니까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오는 것 같고 제곱근을 택하면 S에 대한 90%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이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계산을 조금 이따 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과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한 신뢰 구간의 차이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하든 t 분포를 사용하든 형태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혹은 g 2분의 알파 아무튼 여기가 적당히 값이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신뢰 구간의 중심은 x바 즉 점추정량과 동일했는데요. 지금 시그마든 혹은 시그마 제곱이든 시그마의 신뢰 구간이든 시그마 제곱의 신뢰 구간이든 이 신뢰 구간의 중심이 점추정량이 S 혹은 S제곱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즉 0.85와 0.432의 중심이 S제곱인 0.4를 제곱하면 0.16인가요? 네. 대충 보면은 중심이 0.25 근처에 있을 것 같죠? 근데 S제곱하고는 차이가 좀 있고요. 이 녀석의 중심도 대충 보면은 0.5 근처 있을 것 같은데 S가 0.4니까 중심과 점추정치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신뢰 구간의 중심과 점추정치, 점추정량은 다른 값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에서 모집단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정식적으로 썼는데요. 이런 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S제곱과 관련된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다라는 것을 얻을 때 전제 조건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라는 가정하에서 카이제곱 분포를 얻었기 때문에 모집단의 정규성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모집단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했던 n-1의 s제곱 시그마 제곱분의 n-1의 s제곱의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하고 다른 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집단에 대한 정규성을 일단 조건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검정을 하기 전에 이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죠. 자, n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s가 0.4, 그 다음에 시그마에 대한 90% 신뢰 구간인데요. 이것을 r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네. 이게 7번인 것 같죠? 네. 자, s가 0.4였고요. 알파를 지금 신뢰 구간 계산할 때 0.1이죠. 자, 이 값을 계산할 때 필요한 파이 스퀘어 값이 2분의 알파도 필요하고요. 파이 스퀘어 1-2분의 알파인데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죠. 그냥 변수 이름을 보면 변수가 의미하는 바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은 q 카이 스퀘어 n이 필요하겠네요. 참. 네, n을 먼저 넣죠. n이 아까 10개였죠. 자, 카이 스퀘어 2분의 알파는 2분의 알파를 넣으면 되고 자유도는 n-1이었습니다. 자, 아래는 q 카이 스퀘어 1-에 1-2분의 알파니까 결국 이거는 2분의 알파가 되기 때문에 되고 n-1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 끝점을 생각하는데요. 자,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 시부터 먼저 써보면 왼쪽 끝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n-1의 s 제곱을 왼쪽 끝점은 i 스퀘어 2분의 알파가 오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점은 이건 그대로 복사를 하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1-2분의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처음에는 시그마 제곱의 신뢰 구간, 두 번째는 시그마에 대한 신뢰 구간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에 대한 신뢰 구간은 제곱근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괄호가 하나 더 필요하죠? 네. 여러 개 있어서 좀 헷갈리니까 좀 떨어뜨려 놓죠. 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0.85에서 4.33 0.29에서 0.6580 이 값과 이 값이 일치하는 것 같죠? 물론 이 값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전에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16.918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보면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고 하면 16.92 네, 동일하고요. 위에 있는 값은
3.325니까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리면 3.33. 네, 동일하게 잘 구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검정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에 대한 검정인데, 일단 대립가설과 규모가설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H0는 어떤 꼴일까요? 모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가 뭐 1이냐, 뭐 3이냐, 2냐 이런 형태로 오른쪽에 어떤 값이 주어지겠죠? 그 값을 우리가 시그마 제로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대립가설은 그 시그마가 정해진 값보다 작으냐, 혹은 시그마가 시그마 제곱보다 크냐, 혹은 시그마가 시그마 제곱과는 다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모집단의 표준편차 입장에서 가설을 수립해도 되고, 똑같은 것을 모집단의 분산 입장에서 수립해도 되겠죠. 즉 H0가 시그마 제로다 라는 것을 분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대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보다 작은지 등등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거든 마찬가지인데요. 네, 일단 그 검정 통계량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그마에 대한 어떤 추론을 하는데, 시그마에 대한 점추정량이 S고요. 혹은 시그마 제곱에 대한 점추정량은 S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 S 제곱과 관련된 분포가 필요할 것 같고요. S 제곱을 n-1 하고 나서 시그마 제곱을 나누는데, 모집단은 이제 분산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는 가정하에서는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가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는 검정 통계량은 이것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H0에서 시그마가 얼마다 라는 이 값이 주어져 있고 이 값과 비교하는 거니까 검정 통계량으로는 시그마 제로 제곱을 씁니다. 그 밑에 분모에. 네. 잠깐 지저분해졌죠. S제곱이죠. 자, 그럼 이 녀석을 택하도록 하고요. 자, 이 녀석을 보면 H0가 사실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시그마 제로 제곱이 시그마 제곱이랑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즉, 파이 제곱 이만큼이 분포가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택하면 H0가 사실일 때 분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기강력을 생각을 해보면 네,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기강력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강력의 형태를 보면 자, 첫 번째 경우는 기강력의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검정 통계량이 어떻게 되면 H0를 기각하고 H1을 그럴듯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목표는 시그마가 시그마 제로보다 작다라고 보이는 건데요. 자, 지금 S제곱과 시그마 제곱은 비슷하게 나올 텐데 S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보다 작으면 시그마 제곱도 시그마 제로 제곱보다도 작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려면 분자의 S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보다 작아져야 할 테니까, 작아지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 1번이 그럴듯하다고 판단을 하는 게 reasonable 하기 때문에 파이제곱 통계량이 어떤 기준값보다 작아지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 C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마찬가지로 유의 수준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파이제곱 분포에서 자, 우리가 지금 H0가 사실인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1.5류 유의 수준은 H0가 사실인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H0가 사실인 경우에는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를 텐데, 이때 C를 정하고 싶지 하는 건데요. 이때 C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잘못 판단, 즉 제1.5류가 일어날 확률이 정해질 텐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력을 택했기 때문에 H0가 사실인 상황에서 파이제곱 통계량의 값이 C보다 같거나 작게 나오면 H0를 기각하는 잘못된 제1.5류를 범하게 되고, 따라서 이 확률이 제1.5류를 범하게 될 확률, 즉 유의 수준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C는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네, 카이 제곱 1-알파로 정하면 되겠죠? 여기가 카이 제곱 1-알파의 1-1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 경우는 기각력의 형태부터 생각을 해보면 카이 제곱이 지금은 시그마가 기준값보다 크다라는 판단을 내리려면 S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보다도 충분히 크게 나와야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카이제곱이 어떤 기준값보다 크게 나와야지 H0를 기각을 하려고 합니다. 기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값은 뭘까요? 조금 전하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쪽 확률이 1.5류가 일어날 유의 수준 알파가 되는 거니까 파이제곱 알파보다 커지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3번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3번의 경우는 약간 예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양측 검사일 때. 자, 지금 시그마가 시그마 제로랑 다르다라는 것을 판단하려면 S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과 차이가 크게 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즉 S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에 비해서 월등히 크던가 혹은 월등히 작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3번의 경우 우리가 H0를 기각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기각력은 파이제곱이 어떤 기준값보다 아주 크던가 혹은 파이제곱이 어떤 기준값보다 아주 작아지면 됩니다. 자, 근데 예전에 우리가 T분포나 표준정규분포를 사용할 때는 분포 자체가 원점을 대해서 대칭이었기 때문에 이때 C하고 D를 서로 부호만 다른 값으로 택했습니다. 즉 T2분의 알파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G2분의 알파 마이너스 G2분의 알파. 그래서 절대값을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파이제곱이라는 이 검정 통계량 자체가 항상 양수의 값을 갖기 때문에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떤 C값보다 크게 나오거나 B값보다 크게 나오면 차이가 크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H0를 기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1.5류가 일어날 확률인 유의 수준은 이쪽 빗금친 부분의 넓이와 왼쪽 빗금친 부분의 넓이 합이 될 텐데요. 그 합이 알파가 되도록 C하고 D를 정하겠습니다. 물론 합이 알파가 되도록 정하는 C하고 D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도 확률 입장에서 대칭적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를 2분의 알파, 여기를 2분의 알파가 되는 C하고 D를 찾겠습니다. 즉 C는 파이 제곱 2분의 알파가 되겠고 D는 파이 제곱 1-2분의 알파가 되겠습니다. 네. 약간 계산을 반복을 해서 좀 번거롭긴 하지만 예전 방식과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분포만 차이가 난다는 것만 염두에 두면 되죠. 네, 이 결과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H0 의미는 분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나 표준편차를 가지고 쓰는 것이나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H0를 검정하기 위한 검정통계량은 분모 대신에 분모에 시그마 제로 제곱을 넣습니다. 그래서 H0가 사실인 경우에는 카이제곱 분포에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의 분포가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유의 수준이 얼마가 되도록 정하는 기준값을 우리가 찾습니다. 자, 대립가설이 첫 번째 H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강력의 형태는 카이제곱 전체가 어떤 값보다 작게 나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C를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정하기 위해서 H0가 사실일 때 이 검정통계량의 분포를 생각을 했더니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가 되기 때문에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하위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유의 수준 알파인 기강력은 이쪽이 1-알파가 되는 것이죠. 자, 비슷하게 지금 방금 한 것은 이러한 형태의 대립가설을 생각해서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강력을 찾고요. 기강력이 이제 이것보다 작은 것이죠. 이번에는 두 번째 형태의 대립가설에 대해서도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강력을 찾으면 상위 확률이 알파인 값보다도 더 크게 나오면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2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1-2분의 알파보다 작거나 그때의 기준값이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검정을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 볼트의 지름의 표준편차는 앞에서와 같이 0.4라고 하고 볼트 지름의 그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 정규분포 모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가 0.2보다 큰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유의 수준은 5%로 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검정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여기다 아래다 쓸까요? 네. 가설 수립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0.2냐 아니면 시그마가 시그마는 지금 특별한 언급은 없는데 이 경우에 당연히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즉 볼트 지름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역시 0.2보다 크냐. 가설 수립, 그 다음 단계는 검정통계량 설정. 검정통계량으로는 카이제곱 통계량이 돼요. 이 경우에는 n-1 9 곱하기 s제곱을 시그마 제로 0.2의 제곱으로 나눠준 겁니다. 기강력을 생각하면 카이제곱, 이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이 크게 나오면 됩니다. 뭐보다? 카이제곱 알파가 되겠죠? 알파가 여기서 0.05니까 0.05를 쓰고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이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을 우리가 정말 이거는 대문자 소문자가 좀 구분이 잘 안되니까 카이제로 제곱이라고 카이제로라고 쓰겠습니다. 관측값을
이 값을 계산을 해서, 물론 이 값은 계산 쉽죠? S 0.4니까 0.4의 제곱, 0.2의 제곱은 나눠줍니다. 계산도 쉽겠네요. 분모분자 나눗셈 하면 4가 나오나요? 4, 9, 3 맞나? 됐죠? 36인 것 같죠? 네. 그래서 요 값보다 크면 이제 기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 기각력. 자, 기준값이 조금 이따 계산해 보겠지만 16.92가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관측값은 36. 맞죠? 자, 16.92보다 많이 크죠? 그래서 H0를 기각을 한다. 즉, 시그마가 0.2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걸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사실 계산할 거는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죠? 네. 5%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해봅시다. 앞에서 했던 부분, 일단은 어디 부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복사를 일단 하죠. 자, 8번을 할 건데요. 자, S 똑같고 N도 똑같고요. 자, 알파가 5% 유의 수준이었죠? 0입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거는 카이 제곱 알파였으니까 이 값이 필요하고, 이 값은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여기도 필요가 없죠? 다른 거는 의미가 없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게 그 시그마 제로값이 필요하겠습니다. 0.2와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부터 계산해보면 카이 스퀘어 제로라고 쓰죠. 자, 얘는 n-1에 곱하기 s의 제곱을 시그마 제로 제곱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H1 형태가 시그마가 0.2보다 크다 를 판단하고 싶은 거니까 파이 스퀘어 제로가 파이 스퀘어 알파보다 거나 크면 기각을 하겠습니다. if 문을 한번 써보죠. if 카이 스퀘어 제로가 카이 스퀘어 알파보다 크면 바로 열고 H0 기각이라고 하고 else 괄호 열고 닫고 프린트 H0 기각 못함이라고 하고 실행을 해보면 H0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온 것 같고요. 자, 앞에서 궁금한 값이 그래서 검정 통계량 관측값 얼마 나왔니? 그리고 i 스퀘어 알파가 얼마였니? 정도가 되겠죠? 이것까지 출력을 해보면 앞에서 계산한 결과랑 같죠? 36, 그 다음에 16.91898 16.91898 같죠? 네. 이렇게 해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한 검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 시그마에 대한 추론은 반드시 정규 모집단 과정이 필요하고, 자, 이걸 추론을 할 때 자료는 이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이었고요. 자, 점추정량은 S였습니다. S를 계산한 식은 각각의 그 표본을 X1부터 XN이라고 할 때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n-1로 나눠주고 스퀘어 루트를 하는 것이죠. 자, 시그마에 대한 신뢰 구간은 하나요? S
n-1 s n-1 분모가 카이 제곱, 여기가 2분의 알파죠. 여기가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 네,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검정 통계량 생각하고요. 자, 여기가 시그마 제로라는 거, 있는 거. 그 다음에 기각력은 H1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크다일 때는 여기도 크다. 작다일 때는 여기도 작다. 그리고 다르다일 때는 약간 좀 복잡하지만, 양쪽을 생각하는 것이죠. 2분의 알파보다 크고 1-2분의 알파는 기준값보다 작고, 하나, 또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기각. 자, 우리가 앞에서 출래 구간과 양측 검정의 관계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측 검정을 하기 위해서 대응되는 이제 유의 수준으로부터 신뢰도를 생각하고, 그 신뢰도를 가지는 신뢰 구간을 계산한 다음에 그 신뢰 구간 안에 모수와 비교하는 기준값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그 관계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시그마에 대한 양측 검정을 하는데요. 유의 수준을 알파로 이제 양측 검정을 하려고 하는데, 시그마 제로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자, 그 검정을 시그마에 대한 신뢰도 100 곱하기 1-4%인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해보고, 이 신뢰 구간과 이 양측 검정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그마에 대한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됐었죠? S n-1에 파이 제곱 2분의 알파 해서 S n-1에 파이 제곱 1-2분의 알파 였는데요. 자, 검정과 이 신뢰 구간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그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시그마 제로가 이 구간 안에 있으면 H0를 기각을 못하고, 시그마 제로가 이 범위 안에 없으면 기각을 할 수 있다로 우리가 둘 사이의 관계를 생각했었는데, 그 관계가 여전히 여기에서도 성립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차례대로 계산해 보죠. 자, 시그마 제로가 이 신뢰 구간, 있죠? 이 신뢰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이 검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결과는 시그마 제로가 이 구간 안에 들어 있지 않을 필요충분 조건이 양측 검정을 유의 수준 알파에서 기각을 하는 것과 동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시그마 제로가 이 구간 안에 없다라는 것과 동치 명제는 왼쪽 끝값보다 시그마 제로가 더 작거나 오른쪽 끝값보다 시그마 제로가 더 크다라는 것과 동치가 됩니다. 즉, 동치 명제로서 시그마 제로가 이 값보다 작거나, 혹은 제곱을 했을 때 시그마 제로 제곱이 이 값의 제곱인 이 값보다 작거나,
또는 시그마 제로 제곱이 이 값을 제곱한 것보다 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쓴 명제와 이 명제는 동치입니다. 이 동치 명제를 이제 검정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이 용이하도록 n-1의 S제곱 시그마 제로 제곱 형태로 바꿔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부등식은 양변을 시그마 제로 제곱으로 나눠주고 분모에 있는 카이 제곱 2분의 알파로 곱해주면 결국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 이제 1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해서 여기가 이 값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방법을 변형하면 이 녀석이 작다가 나오겠습니다. i제곱 1-2분의 알파보다. 자, 이 뜻을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앞에서 양측 검정을 할 때 검정 통계량이 얘였고요. 이 녀석이 유수준 알파에서의 기각력이 카이제곱 2분의 알파보다 같거나 크거나 또는 카이제곱 값이 카이제곱 1-2분의 알파보다 작다였습니다. 기각력이. 그래서 양측 검정에서 H0 규모가설, 즉 시그마가 시그마 제로라는 규모가설을 기각을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얻었던 것과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검정은 이 경우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해서도 신뢰 구간을 이제 계산을 해서도 할 수 있고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여러 시그마 제로에 대해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추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